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제2차 점검회의가 이재명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예. 그래서 2차 요 점검회의 민간합동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 호남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광주 군공항에다 짓는 거예요. 뭐, 호남에 짓는 게 아니라 광주 군공항에다 짓는 건데, 군공항 기능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저 전투 비행 훈련, 이 전진 기지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군공항에 이전을 해서라도,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호남 지역에 지금 이제 반도체, 이 반도체 공장 24시간 지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이제 또 성공의 가장 큰 변수인데요. 요거는 노동계 반발이 세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결정하지 않고, 천천히 결정했다. 이러면서도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일본의 쿠마모토처럼 속도를 내라. 전격전, 속도전이 아니고요. 이제는 전격전을 지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20대, 30대의 이탈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렇게 2030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놀래가지고 말이죠. 연일 청년 메시지를 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요, 2030의 지지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항쟁 수준의 반발이다. 이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 요 왜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은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신동욱 의원이 말이죠.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선관위 카톡을 폭로하고 있어요. 선관위 카톡. 이 조작의 그 과정을 요 카톡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야,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가치가 일개 중국 여성 관광객, 그것도 하필이면 또 얼굴도 이쁘장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정도로 뭐 좋게 얘기하면 또 한없이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경복궁에서 말이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남성도 아니고 여자 얼굴도 또 이쁘장해요. 야, 이게 바로 이게 많은 오해를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뭐 이재명이가 그 여성 그 관광객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그 여성들이 찍은 게 아니라요. 이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핸드폰을 이재명이가 들고 찍어줬다는 거예요. 야, 이건 과공, 그죠? 과잉 친절이죠.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화사 통신의 SNS 계정에 요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놀라겠죠? 예. 자, 이게 꼭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인지 요것도 반성해야 되겠다. 대통령의 품위와 격,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아니, 야,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밤에, 그야말로 또 느닷없이 예정이 없이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 건 이제 홍보용으로 깔은 적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말이 한 테이블에 뭐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기억이 나요. 예, 좌우 앞면에.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럼 남성은 없나요? 남성 관객은 없냐고. 이게, 진짜 우연히 나갔는데, 요 중국 여성들을 갖다가 만나게 돼서 찍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어디선가 또 아이디어를 갖다가, 번개 같은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나간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청와대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어차피 말이죠. 이게 나왔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후속 취재를 좀 해서 요런 장면이 정말 연출인지 자연한 우연한 그 상황인지 요런 그 내막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취재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마지막 심야 방송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우선 호남 반도체. 자, 그래서 이제 2차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전격전을 지금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전격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발언은 뭐냐?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다. 속도를 넘어서 전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마모토 수준의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식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10년 단위로 이루어진 게 통상적인데, 이제는 10년 단위를 버리고 차라리 아예 2, 3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초고속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하라. 자, 여기서 일본의 구마모토 사례를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데 2년 내 완공됐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통상 반도체 팹을 짓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느리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0조 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산업사상 최대 역대급인데 실제로 세 가지 핵심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군공항 이전 문제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거죠.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임시 분산 배치를 하고 완전한 이전이 아니라 임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요, 안보 문제하고 산업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되는데 안보가 중요합니까? 산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안보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군의 반발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갈등도 이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안으로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광주공항이.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안에서 이 군공항까지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역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 군 반발도 상당한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리스크가 인프라 확보 문제가 된 겁니다. 인프라 확보. 그래, 반도체는 공장만 덜렁 짓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와 인재, 인력 요 세 가지가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에요. 전력은 원전급 최소한도 수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용수는 하루 수십만 톤, 67만 톤 정도. 예. 그리고 인력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호남으로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이 올 만한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게 과연 있느냐?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등등. 예. 지금 호남은 현재 반도체 기반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리스크는 기업 투자의 실체성입니다. 삼전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참여한다고 언급을 했지만은 확정 투자 액수냐 아니면은 정책적 유도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거의 유인에 가깝다라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삼성이나 좀 SK 실태 투자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발표한 내용하고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전반적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인 쟁점은요,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인프라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실체 문제,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특구 특별법을 갖다가 금년 안에 만들겠다는 건데, 요 내용을 보면 인허가를 단축하고 환경 평화를 평가를 갖다가 축소 또 간소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국가 주도의 인프라를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산업 뉴딜 규제 프리존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청와대에서는 직속으로 말이죠. 수석급 조직을 만들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컨트롤 타워를 한다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 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 컨트롤 타워의 효율성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실행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옥상옥 역할을밖에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숨은 핵심 변수는 바로 뭐냐면 50시간 근로제 이 예외를 둬야 되는데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요. 산업계에서는요 반도체 AI는 장시간의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적극적인성이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노동계 반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숙고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노동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첨단 산업 경제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격상시켜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단순한 노동 문제로 다루면 백전백패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TSMC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유연 근로제를 택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도 프로젝트 중심의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반도체 산업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치게 이 반도체 사업이 그야말로 산업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정치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다극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일본과 대만을 추격할 수 있겠지만은 실패할 경우에는요, 방발 800조 규모의 정치적 공약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갈등과 재정 부담만 폭증시키고 기업의 투자는 실제 이 공표된 액수보다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속도, 규제, 노동, 안보까지 건드리는 초고위험 국가 실험이 되겠다. 이런 전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특히 군공항과 관련해서요. 군공항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서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측과 협의에 나가겠다. 무한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 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군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2028년까지 분산 배치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오시다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여권이 특히 이재명 2030의 입안에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30의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예, 월급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노답이다. 주식과 코인만이 살 길이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2030 지금 이 입안 문제, 요 문제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데이터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2030이 떠나는 게 정책 실패 인식이 누적됐기 때문이에요. 자, 숫자가 말하는 이탈의 질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탈의 이 내용, 본명. 자, 그래서 전체 지지율은 57%에서 51%로 6% 하락인데 청년층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어요. 30대는 53에서 39, 그리고 20대는 41%에서 33.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빠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국민 지지율은 6% 하락인데 자, 그래서 30대는 2배가 넘어요. 마이너스 14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역전 현상입니다. 30대는요, 긍정이 39인데 비해서 부정이 46. 20대의 경우는 긍정이 33인데 비해서 부정이 39. 이거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지지 분위기에서 반대로 전환한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 특히 30대는요, 정권 유지를 여부를 가르는 핵심 수익층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030이 무너졌느냐?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부동산, 둘째가 금융투자, 셋째가 일자리와 미래 기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동산, 대출을 막고 있어서 집도 못 사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월세 상승이 체감하고 있고 직접적 생활 타격을 주고 있어요. 금융투자 면에서는 ISA의 개편, 주가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개미 투자자의 적대 정책 프레임이 개미 투자자에 대한 적대 정책이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자리와 미래 기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자산 형성의 경로가 차단되면서 미래에 대한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노력해도 자산 형성을 할 수 없다는 신호가 청년층에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변화는 2030 여성이 균열 현상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30대 여성의 지지율을 보면은 70%에서 47%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20% 이상이 붕괴하고 있는데 원인이 되는 지목으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즉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니까 강력범죄 대응의 불안성이 커진다.
그리고 실제 사건 같은, 즉 돌려차기 같은 사건에서 보면 검찰의 보안수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과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젠더 기반의 정치 동맹이 이제는 안전 문제 앞에서 깨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고 정권의 정체성 균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 내부가 위기의식에 잡혀 있다. 자, 그래서 젊은 세대가 돌아서면 총선 대선이 희망이 없고 항쟁 수준에 이거는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30 플러스 40대 일부가 선거 승패의 결정적인 블록이 되는데 이 블록이 무너지면 지역 구도와 이념 구조로는 방어하기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선거 구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덜덜 떨면서 지금 각종 대책 마련에 분수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청년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자산 문제, 안전 문제, 미래 문제, 요 세 중심축에서 완전히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을 돌려 세우게 하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 보도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중국, 자, 이재명이 이 여성 관광객들의 카메라를 받아서 본인이 찍어줬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얼굴도 이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명 다. 왜 하필이면 중국 여성. 또 다 얼굴도 이쁘지 않게 화장까지 아주 진하게 하고 왔어. 예? 요 화장이 단순한 그냥 관광객 얼굴 화장인지 아니면 뭔가 이재명을 만날 거를 쥐들이 꿈을 꿨다든가 뭔가 이렇게까지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그 여성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저도 전 세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우리 여성들이 해외 화장, 다닐 때 이렇게까지 세게 화장을 하고 다닙니까? 이거는 사진 찍으려고 작심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경위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경위. 그래서 경위를 취재해서 이게 정말 우연히 만난 사진인지 아니면은 사진에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럴 바에야 중국에다가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등등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런 중국인 여성들 몇 명하고 사진 찍으면서 야 카메라 좀 갖고 와 내가 찍어줄게. 이건 과잉 친절이에요. 과잉. 나라의 체면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라의 체면.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문화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날짜가 말이죠. 지금 10일날, 지난 6일날 요런, 지금 이 사진 찍은 것은 지난 6일날이에요. 우연히 마주쳤다는 겁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에 관광객 여러 명은 지난 6일날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에 이 대통령과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요 사진이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바로 중국 SNS 계좌, 중국 신화사 통신이 갖고 있는 SNS 계정 뉴탄친에 이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하고 좀 찍어봐. 한국인들하고 먼저 찍고 중국인들하고 찍든지 말든지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이 공개된 사진에는 이재명이가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어서 중국인 여성 4명과 셀카를 찍는 모습인데 강훈시가 휴대전화를 넘겨받아서 이재명과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경호 인력도 배치됐고 그래서 뉴탄치는요, 이 SNS 계정은 고원 속에서 긴팔의 업무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었다. 현장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이 관광객 중에 한 명은 사진 찍을 때 이재명이가 영어로 차이나냐고 물어봤고 이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참 이게 대한민국 국민한테,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요, 이재명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아마도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잠 안 자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미국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 스틸 대사, 언제 경복궁 구경할 때 한번 같이 나가서 찍든가. 스틸 대사 여기저기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참 이거를 웃어야 될지, 참 울어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정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숫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요. 숫자가 줄어드나요 했더니 2,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도대체 김포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길래 2,000명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듭니까? 저렇게 단톡방에 오고 갑니다. 비슷한 내용이 수원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2,000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투표소에서 그 시간대별로 보고를 하실 때 누적을 보고하셔서 그렇습니다. 누적을 보고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2,000명 정도 숫자가 줄려면요. 그냥 투표용지 세지 않고 그냥 써서 넣어도 2,000명 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산수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선거를 하는데. 그랬더니 공식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익산 보세요. 한 번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별 단위에서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 받았죠? 근데 모르셨다고요? 성북, 광진, 잠원. 자, 광진 한번 보세요. 시스템 투표자 수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마감했는데 틀렸다는 건가요? 이런 일이 이 단톡방 선관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없다고 하던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를 가지고 수정을 못하게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다 내렸는데 이걸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보고 투표를 한 겁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정 아닌가요? 임금규 수정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숫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요. 숫자가 줄어드나요 했더니 2,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도대체 김포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길래 2,000명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듭니까? 저렇게 단톡방에 오고 갑니다. 비슷한 내용이 수원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2,000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투표소에서 그 시간대별로 보고를 하실 때 누적을 보고하셔서 그렇습니다. 누적을 보고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2,000명 정도 숫자가 줄려면요. 그냥 투표용지 세지 않고 그냥 써서 넣어도 2,000명 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산수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선거를 하는데. 그랬더니 공식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익산 보세요. 한 번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별 단위에서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 받았죠? 근데 모르셨다고요? 성북, 광진, 잠원. 자, 광진 한번 보세요. 시스템 투표자 수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마감했는데 틀렸다는 건가요? 이런 일이 이 단톡방 선관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없다고 하던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를 가지고 수정을 못하게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다 내렸는데 이걸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보고 투표한 겁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정 아닌가요? 임금규 수정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숫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요. 숫자가 줄어드나요 했더니 2,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도대체 김포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길래 2,000명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듭니까? 이렇게 해서 신동우 의원이 말이죠. 선관위 직원들 간의 톡을 입수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기가 막힌 현실 이거를 전면 폭로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